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평생 다칠 뻔했던 다 큰 자녀의 마음을 다시 활짝 여는 평생 기억할 특별한 한 문장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슬기로운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동반자, 나의 마음 유산 답사기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불편해하고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사랑하기에 건넨 나의 진심 어린 조언이 알아서 할게요 라는 차가운 한마디로 돌아올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린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서운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의 꿈이라며 퇴직금을 몽땅 털어 작은 카페를 연 딸. 그 가게 문을 여는 어머니의 마음은 사실 기대보다 걱정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 엄마. 환하게 웃는 딸의 얼굴은 조금 수척해 보였고 가게 구석에 화분이 살짝 시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걱정의 목록에 한 줄이 더 늘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수많은 걱정들이 칭찬의 말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칭찬이 아닌 조언이었습니다. 얘야, 테이블 간격이 좀 좁지 않니? 잠시 후엔 또 다른 걱정이 튀어나왔습니다. 저 케이크는 관리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음악 소리가 너무 크구나. 어른 손님들은 조용한 걸 좋아하신단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조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딸이 단 한 번의 실패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애끓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대화는 짧아졌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건조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돕기 위해 온종일 가게에 머물렀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히려 마음의 거리가 지구 반대편만큼 멀어진 듯한 허탈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잠 못 이루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딸을 도운 걸까? 아니면 내 불안감을 딸의 어깨에 고스란히 올려놓고 온 걸까? 다음 날 어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쏟아내고 싶은 수십 개의 조언을 꾹 삼킨 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답사했던 순수한 호기심을 담아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아, 혹시 엄마가 뭘 도와주면 내게 가장 힘이 되겠니? 그 순간 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지,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말입니다. 어머니는 그저 딸의 손을 잡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수많은 정답이 아닌 따뜻한 침묵으로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깊이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흔한 착각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조언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 큰 자녀에게 부모의 조언은 때로 불신의 다른 이름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혼자서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이야기 속 어머니가 건넨 마법의 한 문장, 내가 뭘 도와주면 내게 가장 힘이 되겠니? 이 문장이 위대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은 정답이 아닌 도움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해라는 나의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해결책을 존중하며
내가 도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권위가 아닌 신뢰를 건네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는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너는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 이것은 강요가 아닌 여백을 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자녀가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괜찮다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답사한 두 번째 마음 유산은 이것입니다. 다 큰 자녀와의 관계를 망치는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 없는 조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되살리는 것은 정답이 아닌 지지를 보내는 따뜻한 질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부모로서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에게 조언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네,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조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건네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정답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그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 최근 자녀에게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불안을 건네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아들에게 안정적인 공무원이 최고다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손주를 키우는 딸에게 나 때는 그렇게 안 키웠다라고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라 라는 조언의 말을 꼭 삼키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게 가장 힘든 게 뭐니? 내가 그냥 들어줄게. 우리의 역할은 인생의 정답을 알려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아갈 때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항구가 되어주는 것 아닐까요? 그 따뜻한 항구는 수많은 조언이 아닌 단 하나의 믿음의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지혜가 자녀에게 정답이 아닌 믿음을 주는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조언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딱 3초만 멈추고 대신 질문을 건네보는 따뜻한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오늘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대신 건네고 싶은 따뜻한 질문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두겠습니다. 그 질문을 댓글에 조용히 나눠주신다면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 모두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혼자가 편한 당신에게 느슨한 관계의 기술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동반자 나의 마음 유산 답사기였습니다.